안녕하세요, 홍승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희롱 성범죄 사건, 특히나 군인 관련해서 성희롱 사건, 군인 관련해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희롱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신고가 되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갑니다. 거기서 만약에 해당 결정, 성립 결정을 받게 되면 징계로 가는 구조죠. 성범죄, 즉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 이런 성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신고인이 군 내에서 진행되기를 원한다, 군 내 처벌을 원한다 라고 하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 신고인이 최초에는 군 내에서만 진행된 것을 원하다가 향후에 생각이 바뀌어서 군내 절차는 군내 절차대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저의 의뢰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최초에 성희롱 관련해서 성고충심의위원회 열어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또다시 자신은 추행을 당했다면서 밖에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투트랙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고충심의위원회대로, 그리고 밖에 고소된 사건은 고소된 사건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성고충심의위원회든 밖에 있는 형사고소사건이든 둘 다 무혐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진행되면 투트랙의 진행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해결해 나감이 당연한 일입니다. 해서 지난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최초 조사부터 잘 받고 들어갔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증인을 확보를 해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사실 확인서를 대체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밖에 있는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군 밖에서 진행이 된다, 일반 경찰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경찰청마다 군인범죄수사대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또다시 고소장을 확보한 다음에 조사를 잘 받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불송치를 받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군내 성고충심의위원회라든지 징계사건 이외에 밖에 있는 경찰청에 있는 군인범죄수사대에서도 군 변호사가 필요하느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사관들은 군 내 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밖에 있는 일반인 시각에서 봤을 때, 수사관도 역시 마찬가지죠.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의뢰인이 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한 사람이 상관이고 밑에 있는 하급자가 신고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상관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명하복이 엄격한 기관이 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상명하복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의미가 지금은 퇴색되게 되었습니다. 상명하복은 기본적인 가치나 지금의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급자가 굉장히 편하게 상급자를 대합니다. 오히려 상급자가 하급자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상관이 부하들에 대해서 언행을 극도로 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 성 관련된 사건들, 징계 관련된 사건들, 형사처벌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 사건이라든지 일반 경찰, 그리고 소방 공무원 사건, 일반 공무원 사건, 그리고 일반 회사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군에 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이죠. 밖에서는 이런 종류의 것들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또는 성적 굴욕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군 내에서는 조그만 것들도 성희롱 받았다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일반적으로 둘 사이에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또는 둘 사이에 가볍게 악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에 있는 일반 회사에 있어서는 이런 사소한 터치는 일반적인 사안인데, 군 내에서는 그걸 가지고
쓰다듬었다, 손 악수를 함에 있어서도 쓰다듬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이 군이다, 저는 그렇게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명하복이 위계질서가 분명한 곳이 군이기 때문에 하급자들은 항상 피해를 받는다, 하급자들은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하거나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해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신고를 당한 상급자하고 하급자의 관계가 어땠었는지, 하급자가 상급자를 스스럼 없이 대하다, 거기에 대해서 상급자는 하급자한테 존중으로 대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확인서나 증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봤던 사건들 중에서는 하급자가 오히려 상급자한테 단둘이 술을 먹자, 또는 단둘이 음식을 먹자, 차를 먹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급자가 강압적으로 하급자한테 밥 먹으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이런 경우보다 서로 동의하에 가는 경우는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고를 당하고 보면 하급자인 피해자들은, 신고인들은 어떻게 진술을 하냐면, 상급자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단둘이 식사하기도 싫고 차 마시기도 싫고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다, 이런 진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즉, 두 사람 간의 음성 파일, 녹음 파일이라든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도저도 아니면 주변 제3자가 봤을 때 두 사람 관계가 어땠었는지, 이런 사실 확인서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군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처리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성 관련된 사건, 그게 성희롱이라고 하든 성범죄라고 하든 군인 등 강제추행이나 군인 등 강간이라고 하든 간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사건이 성고충 심의위원회로 간다, 또는 그에 이어서 징계, 항고 사건으로 간다, 또는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를 해서 군 내에서 이 사건을 보내서 군 밖으로 나가서 일반 경찰청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죄로 조사를 받고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군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을 잘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신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 홍수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